세금 보고서만 잘 준비하면요, IRS에서 환급을 빨리 받을 수 있다고들 하죠. 지금 한참 세금 신고 준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그런데 사소한 실수 하나로 환급이 몇 달씩 늦어지거나 아니면 아예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 IRS 환급을 더 빨리 그리고 확실히 받기 위해 해서는 안 되는 5가지 실수에 대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세금 환급은 미국에 사는 많은 분들에게 매년 기대되는, 말하자면 13월의 월급과 같은 그런 대상일 텐데요. 그 환급금을 더 빨리 받고 싶은 마음에 서두르다 보면 오히려 실수로 인해서 환급이 지연되거나 심한 경우 아예 못 받는 골치 아픈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실수 없이 빠르고 안전하게 발급받기 위해 주의해야 되는 그런 점들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요, 이 채널 미국 법, 세법 그리고 파이낸셜 플래닝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이해하기 쉽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뿐만 아니라 더 많은 유익한 컨텐츠 앞으로도 계속 올리니까요, 꼭 놓치지 않으시기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요, IRS에서 환급을 더 빠르고 안전하게 받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되는 실수라고 하는 그런 신문 기사예요.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요,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잘못된 디렉트 디파짓 정보 기재입니다. 디렉트 디파짓이라고 하면 내가 환급 받을 은행 정보를 적는 건데, 이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라고 하네요. 우리가 텍스 리턴, 세금 보고서에 입금 계좌 정보를 적는데 이걸 잘못 적는다는 거죠. 라우팅 넘버, 은행 번호죠. 그리고 또는 어카운트 넘버, 계좌 번호가 하나라도 다르면 당연히 IRS에서 이 송금이 실패할 텐데요. 그리고 또 이게 조만간 문 닫을, 클로즈할 그럴 계좌를 여전히 적어두는 거 역시도 왕왕 발생하는 에러라고 IRS는 밝혔답니다. 그래서 이 환급금이 만약에 디렉트 디파짓에서 반송이 되면, 디파짓이 되지 않으면 IRS가 하다 또 자동으로 우편 또 수표를 보내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몇 주 이상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따라서 세금 보고 시점에 꼭 본인이 지금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최소 몇 달 이상을 유지하는 그런 은행 계좌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실수. 이게 진짜 말이 되나 싶은데요. 요즘에 실제 체크를 달라고 하는 경우가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두 번째 실수는요, IRS에 따르면 앞서 얘기한 디렉트 디파짓 말고요, 그거 이상으로도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환급금을요, 체크를 통해서 딜리버리 되게 하는데 이 주소를 잘못 기재하거나 또는 예전 주소, 그러니까 이사 갈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전 주소를 씀으로써 이 환급 수표가 왔는데 못 받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제 IRS 입장에서는 IRS에도 기록에는 이게 다 보냈다라고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상 IRS가 이걸 챙겨줄 의무는 없잖아요. 그러니 실제로 수표가 이 클레임이 안 돼가지고 문제되는 그런 경우들도 어마어마한 금액이 매년 쌓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수표가 제때 내 주소로 도착하지 못했더라도 납세자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거니까,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아예 장기간 사용 가능한 PO박스를 쓰거나 아니면 꼭 주소지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그런 본인의 주소 또는 다른 사람 주소라 하더라도 그런 이 확실한 주소지를 사용하는 것. 그래서 길면 6개월 또는 1년 정도는 우편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주소를 적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그보다는 당연히 내 은행 계좌로 디렉트 디파짓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죠. 자, 세 번째 실수는요, IRS 기록과 불일치하는 납부 금액을 이 세금 신고서상 적는 건데요. 내가 이 세금 신고서에 결국은 얼마를 돌려받습니다라는 것을 적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게 IRS는요, 나의 전체 소득에 대해서 실제 이 트랜스크립트라고 해서요, 그 기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매칭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예상한 그런 리펀드 금액 아니면 이미 납부한 금액이라던가 아니면 원천 징수액 등을 세금 보고서에 다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IRS 시스템하고 이게 맞지 않거나 아니면 IRS 시스템에는 그 금액 자체가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불일치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이 리펀드를 딜레이하는, 점점 더 지연시키는 그런 사유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려면요, 세금 신고하기 전에요, 가능하면 이 IRS 웹사이트나 아니면 도와주시는 분들 통해서 본인의 IRS 계정 기록이 있거든요. 이걸 트랜스크립트라고 부르는데 그걸 꼭 확인해 보는 게 권장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내가 납부한 금액이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피고, 그리고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면 IRS 기록과 불일치되는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실수는요, 이제 이혼을 했다거나 아니면 그런 상황에 해당이 될 텐데, 공동 양육하는 그런 부모나 아니면 예전 배우자가요,
본인이 부양가족으로 클레임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과거 배우자가 더 먼저 청구한 경우일 텐데 이것도 역시 종종 발생하겠죠. IRS 규정상으로는요. 예컨대 뭐 이 서로 이혼을 했는데 부양가족을 내 부양가족으로 클레임하는 데 있어서는 한 명의 어떤 해당 자녀, 부양가족 대체로 자녀일 텐데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한쪽 배우자가 이미 먼저 부양가족 크레딧을 청구해버리면 나중에 너는 쪽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IRS는 기본적으로 먼저 청구한 사람, 가족관계만 확실하다면 이 해당 공제를 먼저 청구한 사람에게 적용하게 되고요. 뒤늦게 청구한 사람은 환급을 줄이거나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또한 불일치가 발생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실제로 사연이 그렇지 않아서 내가 클레임하는 게 맞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오류를 수정하려고 하면 CP1 통지라고 해서 굉장히 좀 복잡하고 번거롭고 뭐 시간도 많이 걸리는 그런 과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환급이 밀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이런 부분들 내가 자격이 확실한지 그리고 양자 간에 누가 클레임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어떤 방법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요. 이것도 굉장히 좀 치명적일 텐데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기간이 있는데요. 이걸 놓치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IRS 입장에서는 당신에게 환급을 해줘야 될 의무가 명확하다 해도요. 이러한 클레임 기간이 일정한 시점을 넘어가 버리면 더 이상 그 돈 돌려줄 의무가 없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언제 생기냐면 수정신고해서 환급을 신청할 때 많이 생깁니다. 수정신고 처리가 오래 걸려서요. 처리되는 사이에 Statute of Limitation이라고 하죠. 법적 시효인데요. 이거는 보통 세금 보고서를 신고하고 나서 3년 또는 납부일로부터 2년 이 중에 더 늦은 날짜를 카운트하는데요. 이게 지나가 버리면은 IRS 입장에서 그래 네 말이 맞고 이 돈 환급 대상인 거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더 이상 환급해줄 의무가 없다라고 통보해 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겠으나 나중에 후회해도 때는 늦으리거든요. 여러 판례를 놓고 봐도 실제로 본인의 과실이 아닌 이유로 인해 이 기간을 놓친 경우라 해도 청구 기간이 지나면 IRS에는 돌려줄 의무가 없다라고 판결한 케이스들이 여러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이 Statute of Limitation이 넘지 않도록 마감 기한 전에 접수되었음을 증빙할 그 자료까지도 꼼꼼히 챙겨놓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IRS 환급 더 신속하게요. 그리고 확실하게 받으려면 반드시 저지르면 안 되는 실수 5가지라고 하는 어떤 기사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디렉트 디파짓 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 주소 잘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IRS 트랜스크립트와 이 불일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리고 부양가족이 중복 청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리고 Statute of Limitation, 환급 청구 기한을 꼭 지켜야 된다라는 것, 이 5가지를 잘 지킴으로써 환급 지연이라던가 누락을 크게 줄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이런 정보 필요한 분들 주변에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채널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않으시기 바라고요. 주변 분들께도 이런 정보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